평화롭던 어느 버스 안 한 남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괜찮아. 좀 도와주세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의사 없어요? 의사 없어요? 의사.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누가 의사인데? 이분이 의사시래요. 버스에 의사가 타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어떻게?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좀 고개 드세요. 갑자기 목베기를 해주더니 상태 체크만을 지속하죠. 결국 119요. 기생전 119를 호출합니다. 아저씨 사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의사씨라고 들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 아줌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가 의사라더니 그 환자 이야기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는 한 남자. 외과 전문입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외과 전문의 로이킴이었죠. 목이 부어서 LMA가 잘 안 들어가는데요.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 선생님. 정숙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구세주였습니다. 환자분 맥박은 있으니 기관지하게 해야겠어요. 소독약 주세요. 템포. 그는 능숙하고 빠르게 한 사람의 생명을 세이브하죠. 제 목소리 들리면 손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이송을 마치고 본인이 의사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 불법이에요. 로이킴의 훈계가 이어집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맞긴 맞아요. 비록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근데 의사일 그만둔 지 20년이 넘어서 은퇴한 지 20년이 지난 의사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그렇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둘의 오묘한 첫 만남이 끝납니다. 그 길로 친구네 피부과를 찾아간 정숙. 남들은 의사가 못 돼서 난린데 그 좋은 기술 냅두고 왜 집에서 살림만 하냐? 의사면 아깝지도 않아? 더 아까운데? 그녀는 자신의 길을 포기한 대신 애 둘 부지런히 낳아서 키워서 사람 둘 만들어놨어. 가정을 택했던 것이었죠. 그 시각 그녀의 남편 파국 아니 이노는 정숙의 내조를 바탕으로 잘 나가는 대학병원 교수로서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 아 예. 동료 교수를 본 그의 표정이 과도하게 밝아지더니 같이 저녁할래? 안 돼. 약속 있어. 무슨 약속? 왜? 다른 남자랑 데이트라도 있을까봐? 서로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죠. 안 가르쳐줘. 갈게. 불륜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은 오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현탄을 느끼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나 디톡스 주스 한 잔 만들어줄래? 네. 그녀의 식모 생활이 시작되죠. 낮에 만들어서 넣어둔 거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아유, 야, 주스는 신선이 생명인데 그때그때 바로 해먹어야지. 네. 장모 뒤치다거리하랴 아니, 엄마는 미술학비를 아직도 안 받으면 어떡해. 맞다. 자식들 뒤치다거리하랴 어떡해. 미안해. 이재훈이? 남편 눈치 보고 예 아버지. 숨쉬는 게 숨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번엔 전국 등수 500등 이상 끌어올려야 지방의대라도 갈 수 있어. 갑자기 분위기 스카이캐슬. 정민아. 예 아버지. 의사도 사람 대하는 직업이다. 인턴 생활 힘든 건 알지만 항상 단정한 차림 유지하도록 해. 그것도 프로 정신의 일환이다. 참인력이 따로 없었죠. 아 예. 전공과는 정했니? 아 예. 저는 당연히 외과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해. 아니지. 그런 식의 화법이 애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국이 왜 이래? 내가 소금 안 넣었네. 얼른 내가 간 다시 해서 줄게. 미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벌써 늙었어? 저녁 식사 시작 불과 3분 만에 당신 원두 바꿨어? 맛이 이상하던데. 왜? 나 그거 좋던데? 아니 아무거나 좋고 아무거나 맛있으면 취향이라는 게 왜 있나 도대체. 잔소리를 58,000번 조지는 남편에게 정숙도 드디어 폭발을. 알았어. 당신이 좋아하는 원두로다가 한 바가지 사다 놓을게. 20년간 길들여진 그녀는 남편에게 화내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출장을 가는 그를 위해 햇빛 강한 유럽에서는 꼭 써야 돼. 짐까지 싸주지만 어?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죠. 근데 이거 너무 낡았다. 여보, 왜? 이제 심지어 안방에서 잘래? 몇 년째 각방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수술하고 늦게 들어온 나 한두 번 이 방에서 자던 게 그냥 각방이 돼버렸잖아. 이에 이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새삼스럽게 무슨. 비수가 되어 새삼스럽나? 새삼스럽지. 정숙의 마음을 도둑내죠. 다음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남편 거 고르는 중이어서요. 남편의 선글라스를 고르러 온 정숙.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실신을 해버리고 말죠. 손님 괜찮으세요? 119 빨리 119. 그 와중에 남편은 이거 한번 써봐. 불륜녀와 출국 전 면세 쇼핑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괜찮은데? 그 누구보다 해맑게 쪼개다가 정숙의 전화를 보자 표정이 굳어지죠. 나 계산하고 있을게. 나야. 여보, 나 지금 어디 있게? 뭐? 나 응급실에 있다. 거긴 왜? 백화점에서 쓰러진 거 있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긴 누구야. 나지.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데에 대한 그의 첫 마디는 괜찮아가 아닌 갑자기 왜 쓰러져? 나도 모르지. 왜였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하라는데 정민이는 병원 일 정신없을 거고 어머님 오늘 동창회 가셨고 당신 공항에 있고 어떡하지? 심지어 지금 컨디션 이어진 말은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불륜학회인가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집 식모가 쓰러졌어도 그럴 필요까지야 없지. 그럼 일단 결과 들어보고 어머니나 정 안 되면 장모님께 좀 와주시라고 해. 이거보단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결과 나오면 연락하고. 학교 잘 갔다 와. 먼데 가는 사람 내가 괜히 걱정시켰네. 지리는 현타를 느끼고 있던 그때 차정숙님, 이 간 수치가 정상은 40 미만인데 지금 환자분께서는 3천이 넘었어요. 그녀의 간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찍혀버리죠. 급성 간염인가요? 잘 아시네요. 20여 년간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보호자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정작 본인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지금 보호자 아무도 꼭 와야 할까요? 그녀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아직까지 아침마다 나한테 실적반상 차려내네요. 식모 며느리 자랑이 한창이었죠.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여보세요? 내가 젖은 며느리였음 벌써 어디 큰 병 얻어서 들어누웠을 것 같아. 하지만 응급실? 정숙이 응급실이란 말에 아 나 이따가 스파 예약도 돼 있는데. 그녀의 안위보다 본인의 스파 예약을 먼저 걱정합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부르기 싫었던 친어머니밖에 없었죠. 내일까지 쉬지. 무슨 일 있어? 한편 인호는 그렇게 마음 쓰면 그냥 병원 가보던지. 애도 아니고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어떻게 여기서 널 두고 가니? 염치란 게 있는 놈이 쓰러진 아내를 두고 불륜녀와 여행을 쳐가고 있었죠. 심지어 이게 뭐야? 열어봐. 아내한텐 그 몇 년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선물까지. 채워줄게. 아주 옌병 오고 옌병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그 시각 배가 고팠던 정숙은 계단을 이용해 매점으로 향하던 중 배 아파. 미성년자에게 살살 좀 해요. 한 의사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죠. 불의를 참을 수 없던 정의의 정숙은 곧바로 현장을 급습하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저보다 미성년자랑.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치료 중이었던 것이었죠. 돈 없다고 그냥 가려는 거 붙잡아다가 치료해줬고요. 대체 무슨 생각하신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전 외래가 있어서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그렇게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두 번째 인연이 끝나고 이제 진짜 더 이상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자주 마주치네요. 정숙의 담당이가 그러게요. 또 익힘으로 배정됩니다. 보호자는 오셨어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오셔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가요? 의대 졸업한 지 오래되셨어도 간 수치 3,600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계시죠? 지금 황달 수치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 못 잡아서 간부전으로 발전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죠. 어서 보호자한테 연락하시죠.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역시 엄마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하지만 정숙은 이 와중에도 그나저나 애들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진짜 큰일이다. 자식들 걱정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정숙의 상태는 간이식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그 아드님과는 혈액형이 안 맞고 따님은 미성년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연로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천만다행으로 남편과 일치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공여자인 남편분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간을 떼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꼭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될 말이죠. 시어머니가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주라니요. 수술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정숙의 면전에서 대놓고 극구 반대하기 시작하죠. 난 절대 못 시킵니다. 어머니 심지어 그만하세요. 언성까지 높이며 네가 된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거의 반평생 본인을 수반하며 모셔온 정숙에게 예, 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잘 기다려보자. 그녀의 안위 따윈 안중에도 없던 뉘앙스의 말을 이어갑니다. 오로지 자기 아들 건강만 소중한 파렴치 시어머니였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내가 토할 어머니? 것 같아. 어머니? 저 보이세요? 토할 것 같아요. 괜찮나? 여름 오면 이에 딸 앞에선 참고 있던 어머니가 출동한다. 사부인, 정신 드셨지요? 눈 좀 떠보세요. 그럼 눈 감고 들으세요. 멀쩡한 자식 몸에 칼 대는 걸 보는 부모 마음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속이 상하셔도 그렇지 아픈 애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서서방이 이런 처지가 됐으면 내 딸은 간도 쓸개도 다 떼줬으래요. 틀린 말 하나 없었지만 그런 가정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지금 멀쩡한 간을 떼줘야 되는 건 그댁 따님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잖아요. 사용하는 워딩에서부터 지금 그댁 따님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었죠. 좋을 때는 우리 며느리라더니 이제 와서 그댁 따님이라고요? 심지어 사실 이렇게 된 거 사돈 탓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정민이 7살 때 애 봐주다가 교통사고 당하게 한 것도 사돈 때문이잖아요. 비수를 꽂는 걸 넘어 아니 그 사고 때문에 애미가 레지던트 간두고 집에 들어앉은 거 아닙니까? 비수를 받고 휘저어 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정숙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려지만 어머니가 말리죠. 그때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다쳤었어. 그 사고 때문에 엄마 지금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잖아. 어떻게 그 사고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지? 정숙은 자신이 비참해지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엄마는 아파. 어머니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구걸하지 마. 하지만 그럼 누가 해주냐? 누가 네 목숨을 구걸해줘? 자식 위해서라면 독초도 씹어 삼키는 게 애민데 내가 왜 그깟 걸 못하냐? 엄마의 생각은 그 반대였죠.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무엇이든 무릎 꿇고 빌고라도 싶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야, 사촌을 찾아간다. 네가 수술하기가 제일 적합하다지 않니? 아니 누나 남편도 할 수 있다면서 그가 왜 저한테만 자꾸 이러세요?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냐? 현재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딸을 위해 이거 평생을 모아온 내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을 이거 생각보다 적지 않아. 이거 너 다 줄게. 바치려 한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라.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가 우리 남매 친엄마처럼 돌봐주신 거 저 못 잊어요. 그나마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다 이모 덕이라고 생각해. 근데 자꾸 이러시면은 저한테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저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정수야, 내가 매달릴 데가 너밖에 없다. 허나 간이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 시각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정숙 앞에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로이킴이 나타납니다. 사람 구경이야. 이 새끼 뭐야?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정숙은 저도 인턴 때 외과지망 했었거든요. 한때 자신의 전공을 말하며 본과 실습 때 제일 처음 참관한 수술이 간이식 수술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수술을 받게 될 줄이야. 그 말엔 슬픔과 허무함보다는 그러고 보니 그리움이 맺혀 있었죠. 수술실 참 그립네요. 이에 로이킴은 그럼 오랜만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녀의 그리움을 해소시켜주려 합니다. 선생님. 기념사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오늘만 수술 참관하러 온 제 동료가 되는 거예요. 루피 뺨치는 동료 수집가였죠. 그리고 사실상 의사면허 없어요? 의사 면허가 있는 정숙이었기에 있어요. 그럼 동료지 뭐. 수술 참관이 규율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들어와 본 수술실.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한편 나 죄책감 느껴야 돼? 카페 데이트 중인 우우 커플. 그래도 다행이네. 공여자 찾았다며. 어머니가 찾아갔던 사촌 동생이랬나? 사촌동생이 결국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우리 세 사람 관계. 답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너 혼자 쓸쓸하게 안 둬. 인호가 옌병 중이던 그 시각 수술을 앞둔 정숙에게 현기증이 올라오고 엎친 데 덮친 격 정수는 엄마에게 죄송해요, 이모님. 사촌동생 아내의 불길한 첫마디가 전달되죠. 저희 이거 못 받아요. 이모님, 저도 그 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들을 비난할 순 없지만 그 이가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중요한 건 내일이 수술인데 대체제를 구하지 못한 채 수술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최악의 타이밍에 정숙이 쓰러지며 응급실로 실려가죠. 몇 시간 뒤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그리고 그날 저녁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자식들마저 아빠. 그냥 아빠가 간이식 해주면 안 돼?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술이고 또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저도 아버지가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아버지. 예, 굳게 마음먹은 이노가 찾아간 곳은 어머니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기증자 기다리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50대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죠. 며칠 뒤 서서방, 결국 큰 결심 해줘서 정말 고마워. 웬일로 어머니에게까지 항명하며 간이식을 마음먹은 이노. 아닙니다. 제가 진작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아우, 그런 말 말어. 자기 간 떼주겠다는 결심하기가 어디 그리 쉽나. 나 물 좀 떠올게. 여보, 이에 정숙은 당신이 힘든 결정한 거 알아. 살면서 당신 미운 적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자신의 모든 솔직한 심경을 당신이 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있는 그대로 토로한다. 그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더욱더 집안일에 몰두했어. 지옥같이 외로웠고 그래도 저 한 구석 당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컸어. 원망과 미움도 컸지만 그런데 이런 일 생기고 보니 지금 이 순간 내 목숨 구해주는 건 남편이네. 당신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지 않을게.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진심이야.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미안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어진 상담 시간. 뭐 유능한 선생님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서전으로서 제가 앞으로도 장시간 수술을 집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세계 챔피언 이노는 간 절제 후에 각오해야 할 후유증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환자가 아닌 아, 환자 말고 보호자분이요. 예. 자신의 후유증에 대해 묻습니다.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요? 네, 물론 그 황달이나 고열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처방 관리만 잘해주시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죠. 게다가 그런 뻔한 얘기 듣자고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례지만 선생님 지금까지 간이식 수술 경험이 몇 회나 되시죠? 성공률은요? 겁쟁이 세계랭커였죠. 일반인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이해됐겠지만 보호자님, 사실상 그는 외과 의사시니 수술 과정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르실 리는 없고 같은 의사, 즉 이미 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망설여지시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저 수술이 두려운 것이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 기분 탓인지 갑자기 재생 속도가 10분의 1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전화 왔네? 불륜녀 승희의 전화에 이어 어머니의 만류 콤보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정숙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간이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엄마.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얘기해. 가장 먼저 뱉은 말은 이어서 세상 만족스러운 표정과 함께 다시 잠에 빠집니다. 여기 환자 깨어났어요. 사실 몇 시간 전 계속해서 딜레이된 수술에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었죠. 심지어 남편은 결국 이식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불륜녀 승희는 간절하게 기도 중이었죠.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정숙의 회복이 아닌 머지 않았어요. 정숙의 죽음을.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먹히지 않았고 눈을 뜬 정숙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은 이노야, 하지마. 안돼, 절대 안돼. 서명을 만류하며 서약서를 찢어버리던 시어머니와 내가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 수술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의사니까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간이식 해주고 나서 휴증 없으란 법 있어?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희 둘 중 한 사람은 건강 지켜야 하는 거야. 이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던 남편. 차라리 죽이고 해. 안 돼. 심지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은 그분 어머니가 오셔서 동의서 찍고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수술 직전에 그래서 진짜 안 한대? 말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뭐. 정숙의 통수를 쳐버리죠. 즉 그냥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가여워하셨는지 좀 전에 중환자실에 있던 TA 환자 뇌사 판정 났던데 이식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때마침 뇌사 판정 환자가 나타나고 남편이 아닌 타인의 간을 통해 구사일생하게 된 것이었죠. 몇 주 뒤 정숙의 퇴원 날 안 와도 된다니까 뭐하러. 그래도 퇴원하는 날인데 와봐야지. 생색은 내고 싶었나 보네. 다소 결이 달라진 듯한 그녀. 당신 말이야.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무슨 말? 기억이 안 나는 듯 했지만 아니야. 사이코시스겠지. 수술 직후에는 헛소리하는 환자들 덜어 있으니까. 이상하네. 내가 원래 헛소리 안 하는 성격인데. 58,000%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랜만에 돌아온 집. 왔구나. 아,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역한 꽃다발 수요와 건강에 돌아온 거 환영한다. 더 역한 박수갈채가 이어지죠. 그리고 역시나 며칠이 흐르자 커피. 모든 집안일은 어머니 식사하세요. 정숙에게 하달되고 혜미야, 너 오늘 제2백화점에 좀 다녀올래? 심지어 백화점이요? 아, 내가 얼마 전에 백 하나 산 게 어제 왔댄다. 백화점 심부름까지 갈겨버립니다. 간 김에 아이쇼핑 실컷해. 이어서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 아침 먹기도 싫은데 굳이. 자식놈들은 물론 아 엄마, 나는 식빵 말고 크로와상이라니까. 커피 이거 뭐야? 남편 놈까지 시큼한 맛 별로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모두가 주스 아직이니? 정숙이 아프기 전 그대로 초기화되어 버렸죠. 마스크 어딨어? 마스크.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현듯 찾아온다. 이 집안에서 정숙은 그야말로 우아하고 완벽했던 나의 아름다운 가족. 가족 구성원이 아닌 그들에게 난 무엇이었을까? 식목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장애 등급 신청했어? 장애 등급? 간이식 수술하면 장애 5급 나오잖아. 남편이 필터 없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 그거 신청해서 뭐해? 별 혜택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주차난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배려 수준은 그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 않나? 거의 소시오패스급이었죠. 새로 들인 공기청정기 말이야. 게다가 최저가 검색해서 잘 따져보고 산 거야? 잔소리 수준은 요즘은 같은 브랜드 같은 상품이라도 파는 데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수십만 원씩 손해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어디 갔어? 시어머니 58,000명급입니다. 검색해보러 갔구만 이거. 아이고. 현타가 오지게 온 정숙은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뒤 부인의 폭풍 쇼핑을 조지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이노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결제 문자. 언스페시픽한 심텀들이어서 대장 내시경이나 CT와 같은 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 있게 당신 카드 분실했어? 제2백화점에서 계속 사용 내역서 날아오는데. 내가 긁은 거야. 화 계신 고객님이 주문하신 가방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정숙의 쇼핑은 저기요. 네, 고객님. 그 가방 매장에 하나 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세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본격적인 결제 문자 랠리가 시작되죠. 지금 어디야? 어디긴 청담동이지. 이제 더 이상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이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봐서 그런가? 안 하던 짓을 좀 하고 싶더라고. 그렇다고 지금 이 큰 남편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던 그 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야? 웬만한 차 한 대 값이야 이거. 20년 동안 안 하고 살았잖아. 단 한마디도 안 지는 걸 넘어서 내가 살 생각은 못했어. 그녀의 논리는 직장 없고 당신 명의 카드 갖고 다니면서 돈 쓸 때마다 감시당하는 기분 들어서 옷 사는 거, 화장품 사는 거, 뭐 미용실 가는 거 날 위해선 단 한 번도 떳떳하게 써본 적이 없어. 누가 그러래? 내 말이 아니 당신 돈 잘 벌고 물려받은 집도 있는데 반박 불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니 날 위해 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벽증?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 근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 완벽 그 자체였죠. 좀 뻔뻔하게 내 맘대로 살려고. 사이다 58,000리터가 이제 나 꼴리는 대로 산다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이다 대상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죠. 엄마 아침은?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그냥 안 차렸어.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철없는 딸내미에 이어 여보 커피는? 저희 캡슐 커피 사다 놨어. 내려 마셔. 아주 편하고 좋더라.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왜 마셔? 왜긴 당신이 이제 집안일 신경 쓰지 말라며. 남편 그리고 예, 그거 내 디톡스 주스는? 아 어머니 거 재료 냉장고에 있어요. 내려 드세요. 시어머니에게까지 사용법 가르쳐 드려요? 됐다. 내가 해봐마. 네. 아참 어머니 이거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같이 치워주세요. 참교육을 선사해준다. 오늘 차 제가 써요 어머니. 오히려 너무 당당하니 대꾸조차 못하는 가족들이었죠. 엄마 아침부터 올까? 브런치 하러. 브런치? 다녀왔어. 엄마 먼저 간다. 그렇게 집에서 나간 정숙이 찾아간 곳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의 집. 앞으로는 건강 잘 지키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20년간 그저 주부로서 내가 뭘 해야 행복해질지 잘 모르겠어. 그냥 작은 거부터 찾아봐. 너 제일 좋아하는 거. 거의 반평생을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온 정숙은 내가 뭘 좋아하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망각하고 있었죠. 그것도 몰라. 그런 그녀에게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 공부잖아. 공부? 어머니가 너는 어릴 때부터 노는 거보다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 옛 기억을 떠올려주고 뭐든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 말이 30여 년 만에 정숙의 심장을 뛰게 한다. 그날 저녁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중 발견하게 된 모의고사 문제지.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문제를 풀어보는데 정말 재밌었죠. 아직 썰어있네. 살아있네. 그날 저녁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예. 못 보던 정숙의 명품을 보자 너 그거 보기 좋다? 오랜만에 한 벌 구입했어요. 의문이 생긴 시어머니. 어머, 얘. 그거 내 가방 아니니? 아 저도 하나 구입했어요. 어머, 그럼 이미테이션이야? 한 번 봐서는 구분도 못하게 아주 똑같이 만들어놨네. 자기는 마구마구 구매하면서 어머, 똑같다. 아, 똑같죠? 진짜예요. 며느리는 안 되는 줄 알았던 꼼꼼내 나는 개념을 어머니 가방 찾으러 갔을 때 매장에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예뻐서 저도 하나 샀어요. 쳐 부셔준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냐? 오 그러니까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 제가 돌았나? 그날 저녁 오랜만에 베프와 만난 정숙이 대체 정민이는 언제 만든 거냐? 했어. 이제는 말해주라. 난생 처음으로 속도 위반을 한 썰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한다. 예과 2학년 올라가던 해 겨울방학 때 동기생들 몇 명이서 설악산으로 놀러 갔었거든. 내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발목을 삐는 바람에 그때는 꿈에도 몰랐었죠. 숙소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거든. 이 헛디딤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인호가 날 데려다 주게 된 거지. 늦게 올 줄 알고 보일러를 안 틀었지.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방을 얼마나 보일러를 뗐는지 방 안이 지글지글 끓는 거야. 그 사람이 발목 찜질을 해주는데 서인호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야. 그렇게 온도와 함께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그 얼굴선이 얼마나 곱던지 냄새는 또 왜 그렇게 좋던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 피 끓는 청춘이 일이 터지려고 그랬던지 타이밍이 완벽했지 뭐. 결국 저질러버리고 막 비벼.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원자 노는킬로 그때 정민이가 생긴 거야. 임신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도 이미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명불 이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새끼. 너 배 남산마에서 학교 다닐 때 승희 걔도 정말 불쌍했어.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그때는 다들 어렸으니까 못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서인호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아니냐? 완전 개새끼지. 누구 하나 도망 안 가고 셋 다 끝까지 의대 졸업한 거 보면은 다들 지독한 인간이야. 그리고 너 승희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 승희는 현재 네 남편과 불륜 중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에 내가 끼어든 거 원망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미국으로 연수 갔던 병원에서 널 다시 만난 것도 우리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모두 사람 힘으로는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더라. 옌병 페이지 3가 시작되던 시각 정숙은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내죠. 다 낡아빠진 의학 교재들과 추억이 담긴 의대 졸업사진 그리고
인턴 때 입었던 의사복까지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마지막으로 로이킴이 했던 말이 다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녀의 결심을 도와준다. 다음날 정숙은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죠. 다시금 의사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나이 체력도 딸리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시간을 쏟지 않았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식사, 영양제, 그리고 열정으로 오로지 공부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다가온 디데이. 시험을 치고 결과 발표 날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마냥 떨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녀의 점수는 전공의 시험 차정숙님의 점수는 5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무려 49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아들의 점수는 족밥이었다. 날아갈 것만 같은 이 기분.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생각해보니 응시할 과를 정하지 않았죠. 이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36세 여환 뒷좌석 교통사고로 복부 및 골반부에 다발성 골절 의심되고 오는 도중에 어레스트 나서 CPR 중입니다. 빨리 대기 옮겨. 한 명 MV 잡고 한 명 CPR 끊기지 않게 손 바꾸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바꾸라고. CPR 안 해봤어? 네. 외과는 이 나이에 외과는 무리지. 너무 하드하고 이어서 유빈이 안녕. 소아과를 상상해보는데 선생님,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괴롭다.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선택은 가정의학과. 그녀의 지원에 아주 명물이 등장하셨어. 병원은 난리가 난다. 바로 저보다도 나이가 많네요. 그녀의 나이 때문이었죠. 사실상 면접을 보기 전부터 정해졌네. 탈락. 그녀의 당력이 99% 결정되고 심지어 여기 간이식 받았다고 써있던데요. 승희의 어시스트까지 이어집니다. 에헤이, 200% 탈락. 몇 분 뒤 나야. 이노에게 당신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뭘? 우리 병원 우리과에 전공이 지원했잖아. 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진짜야? 방금 면접 들어가는 교수가 보여줘서 지원자 서류 봤어. 전공의 시험을 49점이나 맞았어. 49점. 이 여자 완전 미쳤구만. 그 시각 당당하게 면접을 보러 온 정수. 남편의 전화는 가볍게 컷해주고 면접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들과 같은 시간대였죠.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괜찮아. 나도 면접 보러 온 거야. 아들은 그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자. 화이팅. 이어진 정숙의 면접 시간.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와 저기 45? 그녀의 나이였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배가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하는 거라는 거. 며칠 뒤 결과 발표 날. 네. 제가 차정숙인데요. 정숙의 결과는 외람되지만 제가 불합격한 이유를 좀 불합격.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혹시 불합격 통보는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를 불문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내 얼굴이 왜요? 좀 안 좋아 보여서. 마치 면접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남편.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다행이고. 그대로 방에 올라간 이노는 떨어졌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축하해. 아내의 불합격 소식에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베토벤에 빙의해버리죠. 그런데 다음날 아무리 검사법이 발전해도 그 점을 놓치면 안 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내가 출근해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이 파국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의학 드라마를 빙자한 사이다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하며 본인의 인생을 희생한 주인공 차정숙의 인생 역전 의사 도전기를 비롯한 각 인물들의 인생 터닝포인트를 다루며 이야기가 전개되죠. 특히 1화에서 그녀의 고구마 인생을 다뤘다면 빠른 전개로 2화에서부터 사이다 참교육을 보여주고요. 이어질 3화부터 본격적으로 그녀의 의사 도전기와 함께 바람핀 남편에 대한 참교육 등 시원시원한 사이다 전개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드라마 닥터 차정숙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 반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